흘려. 진짜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내가 더 따끔하게 얘기할게. 너 기분 상하지 않게 사과하라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울지 마. 뱃속 아기도 얼마나 슬퍼하겠어. 내가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보다 나이가 3살 많은 거랑, 그리고 당신보다 승진 먼저 한 거? 그리고 딸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애초에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울다가 뱃속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이렇게 우울해할 수 없고 잊어버리자라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딸을 가졌던 이유로 막말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약 한 박스가 제 앞으로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아버님 건강원에서 보낸 약이어서 아버님께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임신 4개월 때 만난 것 빼고는 출산할 달까지 한 번도 왕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미안해서 약을 쥐어 보냈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혹시 이 약 아버님이 지어 보내셨나요? 아버님 건강원이던데,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약을... 뭐 그때 이후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제 지어 보냈다. 사모한테 좋은 거래. 어머, 감사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됐고, 아이다 잘 나아라. 내가 했던 말 많이 새겨듣지 마. 나도 그때 흥분해서 좀 막말을 한 것 같으니까. 그 약은 바로 먹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 바로 뜯어서 먹어라. 얼른 좋은 기운 받아야지. 그 약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데. 어서 먹어. 웬일인지 나긋나긋하고 사과를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손아래 사람인데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됐나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뜯어 한 포를 쭉 들이키던 그때 시어머니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가 미처 다 털어먹지 못했던 약봉지를 가로채며 소리를 지르셨죠. 아가, 당장 뵙고 어서 병원 가. 네 시애비가 사실 이 약에 뭐 넣은 줄 아니? 아우, 기가 막혀. 얼른 뱉어. 얼른. 시어머니의 말에 당장 뵙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진통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 후 바로 분만실에 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나오고 나서 응애하는 소리와 동시에 상가 병동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태껏 딸인 줄만 알고 있던 아이가 사실은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처음 딸로 보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딸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엔 항상 다리를 계속적으로 꼬고 있는 바람에 성별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전 그냥 당연히 처음에 딸이라고 했었으니 딸인 줄만 알았고, 분만을 하고 보니 건강한 사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놀랐던 거죠. 어머, 제가 지난번에 성별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분명 초기에는 딸이었는데 아들일 수가. 중간에 우리 계속 아기가 뒤집어져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어서 몰랐잖아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사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 그래도 좋으시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을 일인데요.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검진도 잘 못 간 저도 잘못이 있죠. 아들이라니. 뭐가 됐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곧이어 회복실로 오게 되었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또 나름대로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이 맴돌면서 화가 나고 시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은 시아버지가 어디서 듣고는 이것저것 약을 조제해 그 약을 먹으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속설을 듣고 이제 막달인 저에게 약을 보냈던 거예요. 정말이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나요? 막달인 아이의 성별이 바뀔 리 만무하지만 그걸 믿고 어떻게 증명된 약도 아닌 약을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거기에 들어있는 약초 중 한 약초는 심지어 여자아이에겐 치명적인 약초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조제하여 약을 보낸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자마자 불이 나게 약을 먹지 말라고 뛰어오신 거죠. 전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라며?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해준 약 먹고 아들로 바뀐 거잖아.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굿 초이스야. 어이가 없네요. 설마 하니 다 형성된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아들로 바뀌었겠어요? 애초에 아들이었고 그땐 초기라서 성별이 확실하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바빠서 정기검진을 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갈 때마다 아이가 안 보여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약은 먹자마자 뱉었네요. 그 약초 중에 딸아이한테 치명적인 약초도 있는데 아버님은 범죄자예요. 딸아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희 아들 볼 생각도 마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이니까. 당신 진짜 어쩜 사람이 그래요? 나 정말 소름 돋아서 평생 고지식한 당신인 줄은 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어. 나도 며느리의 몸조리 좀 해줄 겸 당분간 집에 가지 않을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어쩜 저리 사람이 무서울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예, 가자. 니네 아빠랑 얘기할 가치도 없어. 아빠, 다신 연락 마요. 아빠는 내 자식을 없앨 뻔했어. 그깟 성별이 뭐라고. 진선이 말대로 손잡을 생각 애초에 하지도 마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내 밥은 누가 차리라고?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랑 마누라가 날 등 돌리겠다는 거야? 평생을 먹여 살리느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이 정말 반성할 때까지 절대 보는 일 없을 거니까 그리 알아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끌어냈고 퇴원 후 저희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딸이든 아들이든 제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집에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게 불편했는지 매일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가족 모두가 본인을 외면하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매일같이 편지 한 통씩 두고 가셨고 그걸 보는 마음은 좋지 않았고요. 미안하다, 아가야.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한테 와닿진 않겠지만 모든 식구들이 떠나가고 많이 느꼈다. 식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내 사과를 당장에는 받아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녀든 손자든 상관이 없었는데 괜한 아집을 부렸어 내가. 항상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는 너에게 고마워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러마. 당장의 마음을 풀라는 말은 아니야. 언젠간 마음이 풀릴 때 꼭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너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사과를 해야 하지만 너한테 먼저 해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등등의 편지였어요. 쉽게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매일같이 집 앞 우체통에 편지를 두고 가신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였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 얘기론 굉장히 깡마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늘 술만 드신다고 했거든요. 참 마음이 뭔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서서히 허물어지더라고요. 애엄마가 되어서 그런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뭐 아버님이 유별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은 완화되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의중을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시아버지지만 모든 걸 해탈하신 듯 했어요. 이제 내려가 볼까 해. 에휴, 너 생각하면 너네 시아버지랑 끝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참 나도 우습지? 35년 보부 생활이 뭐라고. 그렇게 무서운 양반인데 왜 끝을 내지 못하는지. 미안하다. 너 볼 면목이 내가 없어. 너한테 용서란 말은 안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마음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이 무탈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 된 거죠. 아버님도 순간 너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라고 할게. 진짜 미련한 양반 같으니라고.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과 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죠. 그래도 감사해요. 전 어머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네요. 아버님 옆이 아니라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지. 어쨌든 네가 이렇게 마음 넓게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아주 고쳐놓을 거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오히려 아버님 편만 두둔했다면 더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제 편이 되어주니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과는 그 뒤로 대면대면해요. 물론 제 눈치를 엄청 보신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치는커녕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의 마음을 다 고지고대로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그렇게 가부장적이던 시아버지께서 이젠 시어머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점과
저희 부부 일에 아예 일절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 하시기 바빠 말을 아끼시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보, 여기 빨리 청소기질 좀 해요. 아니, 아까 청소한다던 양반이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그러려면 하지를 마요. 아유, 미안해요. 얼른 할게. 아가야, 여기 와서 좀 앉아라. 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너 주려고 식혜도 해놨다. 네, 감사히 먹을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애기 많이 컸죠?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던지. 어머, 그랬구나. 나도 우리 장손 보고 싶었지. 당신은 거기서 뭐하러 서 있어요? 얼른 식혜 내오지 않고. 눈치 없어서는 빨리빠릿하게 움직여요. 당신이 지금 이 집에 붙어 있는 게 이런 거라도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나도 우리 손주 안아보고 싶은데 혹시 안아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안아보질 못해가지고 안아보고 싶다. 아니요, 안 돼요. 손녀였음 눈길도 안 줬을 손주인데요, 뭐.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안을 생각 마세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한 번을 안아보란 소리도 안 하고. 에휴, 알겠다. 내가 손주 안을 날만 기다리며 너희 마음 풀릴 때까지 이렇게 더 노력할게. 약속했으니까. 시아버진 정말 지금까지 혹독히 벌을 받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안아보고 싶어 하던 손자도 안지 못하고 늘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느라 바쁘신데 혼자 벌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건 1년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님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잘 깨달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의 소중함도 깨닫고 계시고 한없이 가부장적이시고 본인밖에 모르시던 아버님은 정말이지 지금은 가족 바보가 되셨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야 본인의 모든 잘못들을 깨달으신 거죠. 그 덕분에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데 가끔 죄송스러울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일들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그러이 풀릴 날이 오겠죠.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론 가족들이 조금 더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어쩌면 잘된 일일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스러워지네요. 이번 주말엔 조금 아버님께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겠죠. 항상 후회뿐인 인생이고 늘 앞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고 반성하다 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